안녕하세요, 이래야기입니다. 2023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연예업계를 배경으로 한 최애의 아이라는 작품의 결말이 공개되었습니다. 굉장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저는 최애의 아이를 리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인데, 이 작품은 큰 관점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이돌과 관련된 연예업계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전설적인 아이돌 아이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쿠아와 루비의 이야기. 아쿠아는 아이의 복수를, 루비는 아이를 뛰어넘는 아이돌을 목표로 하죠. 저는 호자의 이야기와 관련된 시시콜콜한 러코 이야기는 딱히 관심이 없었고, 전자를 보고 리뷰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리뷰를 고민했지만 하지 않았는데, 저는 결말을 보고 메시지 자체는 전달이 잘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만약 리뷰를 한다면 다룰 생각이었던 스타의 의미가 결말에서 표현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결말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범죄 행위를 해온 카미키 히카루. 그는 어느 것이든 살인교사로 입건이 안 될 정도로 관여했었기에 아쿠아는 그에게서 루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카미키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꾸며 그와 동기어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아쿠아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결말은 그가 떠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다루는데요. 최애의 아이가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묻는다면 당연히 새드엔딩이 되겠습니다. 작가는 결말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만 가득하다. 그곳에서 슬픔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세상은 캄캄하고 내일의 희망도 없다. 꿈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런 세상에서 루비는 줄곧 울었지만 끝내 일어서서 이를 악물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정리는 하지 못한 채 괴로움도 슬픔도 모두 끌어안은 상태였죠. 다른 사람들도 아쿠아의 죽음에 슬퍼하지만 앞을 보고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하다 보면 그 너머에 자신이 살아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미래를 보고 가는 거죠. 루비는 슬픔을 거짓말로 감추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나아갑니다. 아쿠아의 목숨을 짊어졌다는 걸 표현하듯 그가 연기할 때의 모습처럼 마음속에 어둠조차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세상은 루비에게 일어난 비극을 드라마로 해석했고, 호시노 루비라는 존재는 대중에게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두가 눈을 뗄 수 없는 더욱 높은 곳의 스타가 되었고, 마침내 비코마치는 아이가 이루지 못했던 도쿄돔에서 공연하게 되죠. 그러나 슬프지 않다는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은 아이와 다르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런 거짓말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레이션과 함께 공연을 보고 기뻐하며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관객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당연히 공연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무대 위에 그들을 보며 아이돌의 꿈을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과거 아이를 보고서 즐거워했던 고로와 꿈을 키웠던 사리나처럼 말이죠. 작가는 그런 루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 그녀는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군요. 그것은 마치 어두울수록 더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 같다. 그렇게 무대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루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루비는 자신의 일인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스테이지 위에서 즐거운 듯 웃어야 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와 아쿠아에게 인사를 건넨 뒤 루비가 집에서 나서게 되는 것으로 최애의 아이는 끝나게 되죠. 먼저 왜 새드 엔딩이냐면, 아쿠아는 자신의 목적을 잃었고 루비가 최고의 아이돌이 되긴 했지만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 진정한 의미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끝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결말의 의미를 얘기해보죠. 최애의 아이라는 작품은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즉, 작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연예인들의 삶이 눈부시게 보이지만 그 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룬 밤하늘의 별 이야기가 중요한 건데, 별은 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밤을 비춰주기도 하고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별의 입장에선 어때요? 밤에 홀로 떠 있어서 고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알아줄 수 있는 존재는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마지막 루비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는 우리의 밤을 즐겁게 해주는 스타잖아요. 하지만 그 선수가 스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독일이라는 땅에서 인종차별도 받았었죠. 하지만 이런 것을 극복하며 그는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면서 축구선수로의 꿈을 키워가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작가가 초반부에 말했던 이 세상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만 많고 사람들은 슬픔을 겪고 사는데 그런 이들에게 스타는 즐거움과 꿈을 준다. 하지만 그들 또한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런 아픔을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큰 틀에서의 메시지 자체는 잘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했던 후자 아쿠아와 루비의 이야기는 딱 말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는 스토리에 디테일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죠. 먼저 아쿠아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아쿠아의 삶의 의미가 루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단순히 루비가 가진 스타로서의 뒷면에 있는 어둠을 표현하는 도구로 캐릭터가 소비되면서 끝난 게 아쉬웠습니다. 사실 루비보다 비중 있게 작품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끌어가던 건 아쿠아였잖아요. 이렇게 보면 히카루의 바둑에 사이가 생각나는데 사이가 이승에 머문 이유는 신의 계획이었고 히카루의 성장이 다 될 때쯤에 사라지게 되죠. 사이는 히카루만을 위한 캐릭터였던 건데 근데 사이는 메인 스토리를 이어가던 주인공이 아니고 서브잖아요. 그래서 비중 있던 아쿠아가 죽어서 럭코지라던 카나와 아카네 등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날아갔죠. 그리고 고로를 잃는 것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던 루비가 이를 극복해내는 과정도 묘사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화 결말 날 때마다 귀멸의 칼날 결말이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귀칼 결말 단행본으로 보면 괜찮은데 욕하는 게 이상하다고 전 계속 리뷰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한 발자국 뒤에서 작품을 봐서 괜찮은데 작품에 애정을 가진 분들에겐 공허함이 많이 남을 엔딩일 것 같네요.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전 결말까지 아직 한참 남았을 걸로 예상되는 체인소맨 리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